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보험계약법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강의 학습 목표는 보험 제도의 개념과 원리, 그리고 보험의 종류, 어떤 종류의 보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유사 제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텐데요. 우선 보험 제도에 대해서 보시면, 우선 보험은 위험이 있어야지만 보험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사고나 손해발생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이 있는 이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위험이 무엇이냐? 이 위험은 저희가 OT 강의에서 얘기했었던, 잠깐 얘기했던, 내가 옷가게를 한다 그러면은 이 건물에서 옷가게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건물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여기에 어떤 도난으로 옷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위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자동차를 운전한다 그러면은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차를 파손할 수도 있는 그것을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있어야지만 이제 보험은 형성이 되고, 그러면은 보험으로 가입 가능한 위험의 특성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위험도 다 가입이 가능한 건 아니고, 그러면은 보험으로 가능한 위험은 어떤 거냐? 일단은 다수의 동질 위험. 교재에 나와 있는 다수의 동질 위험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수의 위험 단위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 자동차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그 위험들, 아니면은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요 암으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암보험, 이런 다수의 동질 위험이 있고, 반드시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발생이 돼야 됩니다. 보험은 고의적이나 아니면 인위적인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당한 크기의 손실, 당연히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크기의 손실이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보험에 대해서 의의를 좀 알아보면은 어떤 교재에도 보험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은, 보험은 경제생활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보험은 내 돈하고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험에 의해서, 아까 어떤 자동차 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에 의해서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갈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남한테 돈을 받게 됐을 때, 이런 돈 관련된 경제생활의 불안을 해소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게 보험이고, 그다음에 보험은 당연히 우연한 사고 발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 단체를 구성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하는 일인데요. 보험회사에서 각 개인이 가진, 내가 자동차 사고로서 누군가를 다치게 할 그 위험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보험회사에 이제 가입을 하면은, 그 보험회사에서는 그 단체를 구성을 하고, 그러면은 그 각 개인이 보험료를 내잖아요. 이거를 모아서 이제 어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고가 나고 하면은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제 사회 경제 제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저희가 공부하는 상법에서는 이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면, 보험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법 638조에 보면은 보험계약의 의의라 그래서,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신체 어떤 이런 상대방의 일정한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이 내용인즉슨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라고 나옵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상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상법을 지금 그 교재하고 같이 이제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상법 내용을 좀 인터넷에 올려놓으면은 그 다운 받으셔갖고
꼭 한번 쭉 읽어 보시는데요. 그러면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험계약의 당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당사자는 누군가 좀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고, 실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실제 업무를 하는 분들도 이 당사자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중요한 계약의 당사자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험법의 등장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험계약법은 저희가 손해사정사 시험을 보기 위한 과목의 보험계약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시중에 가시면은 이 상법 보험편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이제 뭐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써놓은 책은 보험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법은 같은 내용입니다. 보험계약법, 보험법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상법 조문을 내가 읽어볼 때 거기에 어떤 뭐 계약자, 뭐 보험의 당사자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보험의 당사자. 이게 보험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이게 당사자. 이 당사자는 반드시 이거는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나면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험금을 내는 사람. 죄송합니다. 이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료. 내가 내는 거는 보험료. 그 다음에 회사가 사고가 나서 주는 거는 보험금. 이게 보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보험료 낼 때 보험료 내는 거는 계약자. 그리고 보험금을 주는 거는 보험자. 보험자는 보험회사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보험자. 왜냐면 이 보험자는 누구고 보험회사는 누구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게 계약의 내용인데, 근데 이 사람들 말고 상법 조문을 보시다 보면 이 피보험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 피보험자는 누구냐? 피보험자는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좀 나눠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누군지를 따졌을 때 손해보험은, 우선 이 손해보험과 임보험은 상법에서 나눈 기준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나누는 건데, 손해보험과 임보험을 나누는 거는, 임보험은 사람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제외하고는 전부 다 손해보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누구냐?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사람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사람. 저희 건물에 아까 저희 옷 장사 하시는 분, 건물주가 A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옷 장사 하시는 분은 B라는 사람이고, 그 이 건물에 화재가 나잖아요. 여기에 이제 불이 났다. 여기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화재가 났다 그러면은 이 건물에 화재가 난 거기 때문에 A가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A가 보험이 없다 그러면 이 건물 불난 거 그대로 두지 않고 이 건물 다시 재건축하고 다시 건물 뼈대 세우고 뭐 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A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머니에서 돈 나올 사람. 이 사람이 이 건물의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건물 피보험자. 그러면은 근데 이 불을
B가 옷가게를 하다가 여기서 뭐 라면 끓여 먹다가 저녁에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다가 불을 낸 거다. 원인이 이제 이 B한테 있다 그러면은 B에 의해서 이 건물이 불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B가 A한테 이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면은 요 건물, 요 물어주는 거는 B가 잘못했으니까 이 B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책임보험에서의 이 사람이 B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책임보험에서는. 이렇게 주머니에서 돈 나올 사람, 이 사람을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임보험은 누구냐? 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다친 사람이에요. 다친 사람. 다치는 사람. 그리고 뭐 병드는 사람.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 저희가 보통 뭐 그 20대 학생분들도 많고 좀 나이 어리신 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집에 있는 보험 계약 증권 딱 꺼내서 보시면은 계약자가 보통 엄마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쳤을 때, 내가 다치거나 내가 병들었을 때, 뭐 감기로 병원을 간다든지 뭐 골절로 내가 다쳤다든지 하면은 보험금은 임보험에서의 보험금은 수익자란 사람이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수익자는 임보험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임보험에서 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손해보험에서 돈 받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주머니에서 돈 나온 사람이죠, 당연히. 돈 나온 사람이 돈 받아갖고 가는 거고, 임보험에서는 다치는 사람 따로, 돈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 엄마가 보통 계약하고 아들 다치는 사람 해놓고 수익자는 보통 법적 상속인이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을 해놓으신 경우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다. 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이제 상법 조문 보시다 보면은 어떤 뭐 보험 계약자가 누구고 뭐 피보험자가 어떤 이익이 있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제 뭐 내용을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럼 보험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저희가 보험 계약의 목적에 대해서 그럼 보험 계약을 왜 하느냐? 보험 계약을 하는 목적은 경제적 손실을 소극적으로 회복하는 데 있다. 이 소극적이란 거는 내가 보험으로 어떤 뭐 화재 보험이 났다든지 했을 때 내가 손실 본 부분만큼 그 손실 본 부분만큼만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지 내가 그 손실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런 보험을 가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소극적으로 회복하는데 딱 손해본 부분만큼만 이제 회복하는데 이제 보험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보험은 예방 목적은 아닙니다. 보험을 예방 목적으로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계약의 목적이 경제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체 보험을 뭐 가입한다든지 뭐 이런 예방 목적이 났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조문입니다. 틀린 예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 목적은 아니다. 그러면은 기본 보험의 이제 기본 특성 요 부분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보험 제도에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는 일단 위험의 결합, 요게 단체성. 단체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연적 손실. 그 다음에 실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이 된다.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이득금지 원칙, 실손보상 원칙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험의 기본 특성에도 반드시 위험의 전가, 위험의 결합, 우연적 손실, 이제 우연적 사고죠. 이 내용이 있다. 그리고 위험의 전가는 내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내가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보험자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내 거를 보험사한테 준 거. 나의 위험. 나의 위험이 보험회사한테 이게 전가됐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요 위험 하나를 가져와서 다른 사람들의 위험하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요. 이게 위험의 결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 위험을 보험회사에다 주고 주면서 나는 보험료도 같이 주잖아요. 보험료를 주고 보험회사는 위험의 결합. 이거를 하나를 묶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묶어놓고 여기서 혹시 이 사람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요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이게 보험 계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재 보시면은 저희 교재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험의 종류해서 뭐 보험의 설정 목적에 따른 분류, 뭐 공보험, 사보험, 보험사업 주체에 따른 분류, 그다음에 뭐 공영보험, 사형보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게 설정 목적에 따른 분류는 뭐 고르시오. 공보험과 사보험, 공보험과 사형보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설정 목적에 따른 분류는 어떤 보험인가, 아니면은 뭐 상법상 분류에 맞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고, 문제는 요 공보험의 특징 아니면은 정액보험에 대한 내용, 재보험에 대한 내용,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좀 보시면은 공보험에 대해서 보시면, 공보험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험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건강보험, 건강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내 일터에서 가입하게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그 다음에 뭐 고용보험, 이런 식으로 단체성을, 그러니까 공익 목적으로 보통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짜 들어갔다 그러면은 공익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공익. 사자 들어가면은 사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회사에 가입하는 보험. 이게 사자 들어가는 보험들이에요, 보통. 여기서 분류 보시면은 사보험, 뭐 사형보험, 이런 게 다 개인보험, 보험회사에 내가 가입을 하는 보험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공보험에 보시면은 공보험은 세 번째 강제보험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인즉슨 강제보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강제보험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보험은 꼭 강제로 가입이 돼야 되느냐? 공보험이다 보니까
강제로는 하지만 이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은 아니다. 공보험 무조건 공보험은 무조건 강제보험으로 가입해야 된다.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 보험은 무조건이 없어요. 이게 없어. 절대 무조건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 거. 고의사고 면책. 이거 하나가 유일하게 이거는 절대 면책사항이에요. 고의사고 면책은 무조건 면책이고 이 외에 다른 보험들은 절대 무조건 이런 내용은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제 별도로 또 어떤 특약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무조건 강제보험으로 가입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건 보통 틀린 예시일 확률이 높으니까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사보험에 보시면은 사보험 니은의 두 번째 보험 관계는 사법에 의해서 규율된다. 이게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보험계약법 내용입니다. 상법에 있는 사법에 의해서 이게 보험계약법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이 아까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급부 반대급부 있는데 이건 제가 이따 뭐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급부가 그냥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료 내가 내고 보험금 받는다. 이 단어 자체가 급부 반대급부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설명드렸고 보험료가 보험료를 주면은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보가 그냥 보험의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보. 그러니까 자동차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그 위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부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부보 가능한 모든 위험.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사형보험. 사형보험 밑에 보면은 공보험은 동시에 공영보험인 경우가 많고 사보험은 동시에 사형보험인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제보험. 강제보험은 보험 가입이 강제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험 가입 안 하면은 과태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벌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강제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는 거고 임의보험은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또 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큰 건물도 있잖아요. 백화점이라든지 어떤 뭐 한 11층 이상 뭐 63빌딩이라든지 아니면 롯데월드, 롯데타워 같은 큰 건물들은 이 담보에 신배책이라 불리우는 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러니까 강제보험이 있어요. 요 안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제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있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보험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건물에 화재보험 가입할 때 이 공보험은 아니잖아요. 롯데월드타워가 나라 국가 건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개인 그 기업의 보험인데 건물인데도 강제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보험은 개인 보험도 강제보험일 수 있다. 자동차 보험에도 강제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대인 1 같은 경우 대인배상 1은 강제보험으로 가입하고 그 다음은 대인배상 2는 임의보험. 임의보험은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내가 암보험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임의보험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이 정액보험. 정액보험은
정해놓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골절 당하면은 30만 원 주겠다. 이 보험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 가입할 때. 생명보험에서 보통 많아요. 생명보험, 임보험에서 나오는 게 정액보험. 골절 30만 원 주겠다 하면은 골절 당하면은 사고가 발생하면 30만 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손액 정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30만 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임보험에서 많습니다. 임보험. 왜냐면 사람의 신체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사람 신체 뭐 내 팔 가격은 얼마 이렇게까지 가격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정하는 거예요. 보통 가입할 때 보험 계약 가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골절 되시면 얼마, 뭐 가입하시고 나서 혹시 뭐 사망하시게 되면 얼마, 뭐 5천, 1억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금액을 정하는 거. 이게 정액보험입니다. 정액보험. 정액보험이고 부정액보험은 말 그대로 요 뭐 아니 부 해갖고 정액보험이 아닌 거는 다 부정액보험인 거예요. 보험 자체가. 그리고 교재에서 그리고 요 체크 꼭 해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상법상 분류해 보면은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임보험에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이라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상해보험은 법원에서 상해보험은 내가 다쳤을 때 골절 진단비는 내가 30만 원 해서 30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근데 상해보험으로 내가 병원에서 치료한 거 있잖아요. 치료비. 치료비는 이 치료비 나온 것만 보통 보험회사에서 어떤 뭐 일정 조건에 따라서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해보험은 임보험인데 그러면은 정해진 금액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치료비 그것만 딱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이제 판례에 의해서 법원 판례에서 어디에 이런 조문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 판례에서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그러니까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뭐 이득금지 원칙 이런 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상해보험은 반드시 정액보험은 아니다. 반드시 정액보험은 아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 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상해보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상해보험은 정액보험이 아닐 수 있구나. 반드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 재보험은 원보험 이후에 그러니까 원보험은 일차 보험이에요. 1차 보험. 나하고 보험회사가 가입하는 거. 이게 1차 보험. 원보험이 되고 보험회사가 또 가입을 해요. 따로. 보험회사도 위험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이게 재보험.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세요. 쉽게 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재보험. 다시 보험 가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회사가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보험의 성격이고 회사가 가입하니까 기업보험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가지는 이런 배상 능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으로 이제 보험 가입이 되는 거죠. 재보험. 이런 보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교재를 보실 때 이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 보험이 어떤 건지 이 보험이 어떤 건지 이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의 유사제도에는 이제 저축보험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교재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보시게 되면은
뭐 상호 부건 다 나와 있고, 다만 공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택시 공제, 화물 공제 이런 공제거든요. 다만 공제는 상법 제 664조에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법을 준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제는. 그러니까 공제는 중요한 게 준용이에요. 준용한다. 준용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제는 상법을 준용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예, 작년에 나왔던 문제 하나 이제 풀어보면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재보험 계약은, 강제보험은 정액보험이며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 재보험이 뭔지, 강제보험이 뭔지 이걸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내가 일단 이해하고 풀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다만 이 답은 요 3번이에요. 3번. 근데 요 강제보험은 일단 아니에요. 강제보험은 아니고, 이게 어떤 보험인지 혹시 보시고 좀 아시겠습니까? 이거 사업자의 배상 자력을 확보하기 위한 모두 책임보험, 기업보험. 요거는 요 내용이죠. 재보험 계약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보험은, 강제보험은 아니에요. 강제보험은 임의보험이냐 그걸 따지는 거지, 기업보험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계보험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한 문제 더 풀어보면은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차이에 관한 잘못된 설명은, 요거는 바로 나오셔야 돼요. 상해보험은 정액보험에 해당한다. 이거는 잘못된 조문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게 되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그런 보험 계약이 어떤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강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